이번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지금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할로 매수하면 이 종목은 향후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은 이제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는 또 많이 하락했어요. 피치가 네. 국제 신용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키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FOMC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시장 여러 가지 물가와 일자리 지표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약 66%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 또 8월 3일 날 발표한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고용 부분은 전월보다 32만 4천 명으로 증가해서 전달 45만 5천 명보다는 좀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인 17만 5천 명보다는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지금 상황이 갑자기 막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것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9월에 동결 가능성, 12월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국제 신용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은 시장에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 하락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급락장에 모든 사람들이 올해 증시 추가 하락을 말하고 있을 때 막 그 월가의 유명한 CEO들도 일제히 올해 S&P 500이 20%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도 저는 올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웅달책방 출연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과는 이제 나스닥은 저점 대비 약 40% 상승했고 S&P 500은 약 30%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을 했었다면 올해는 금리 동결 또는 인하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한 겁니다. 이번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해서 이번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지금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오르고 난 뒤에는 좀 포모라 그러죠. 내가 주식을 사지 않는데 막 올라가는 그 조바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크게 시장에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굉장히 현금 들고 있는 자체가 매년 일정 부분 손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증시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고 이번 피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통해서 뭐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증시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앞으로 정시는 그냥 간단하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심지어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이 됐든 또 내년이 됐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막 옛날에 그 뭐 1%대, 0%대 초저금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중금리 정도? 지금이 고금리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그 당시에 금리가 4.5% 5%였어요. 네. 근데 걔가 10년에 걸쳐서 제로 금리까지 온 거거든요. 아. 단기적으로 제로 금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 서서히 내려가면서 증시는 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세계 금융 위기를 보면 알아요. 세계 금융 위기 최저점 이후로 이제 나스닥은 9.9배 이상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와. S&P 500은 6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 뿌려놓은 그 막대한 유동성
이거를 이제 소화를 했겠죠. 그다음에 금리도 서서히 떨어지면서 제로 금리까지 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될 걸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중에 뿌려진 돈이 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뿌려졌거든요. 네. 그 지금 돈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갈 곳이 필요한 거죠. 증시를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8년 이후에 그 금리가 5%대에서 그 당시 10년 동안 5%대에서 예. 와, 그렇게 내려갔듯이 예.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뭐 어차피 음. 역사도 반복되지만 증시도 꾸준히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반론은 네. 나스닥은 저점 대비 40% 올랐고 S&P는 30%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남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직전 고점이 목표가 아니고 시중에 뿌려진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훨씬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소화를 하려면. 네.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그 S&P 500이 6배 오르고 나스닥이 9배 오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주식 시장이 열릴 거거든요. 왜? 그 전에 한 번도 이만큼 유동성을 뿌려놓은 적이 없는 것만큼 이상으로 뿌려놨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그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혹 전문가분들은 뭐 거품 붕괴, 뭔가 위기가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의견에 들으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제 AI로 인한 그 상승 아니냐, 올해 상승이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챗 GPT나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키면서 주식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닷컴버블 제2의 닷컴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오고 있었는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양분되고 있어요. 뭔가 불안하다. 이거 거품 같아. 인공지능이 너무 학대 해석된 것 같아. 뭐 가대평가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면으로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놀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인공지능만 이제 한 세 군데가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로 세상은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인터넷은 다 죽었지만 검색 엔진인 뭐 야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 검색 엔진이 세상을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검색 엔진을 썼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언어로 아. 말로 된 검색 엔진에 선점하려고 막 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실제 거의 이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뭐 오른 게 없고요. 아직은 거품이라고 보려면 닷컴버블처럼 막 몇백 프로 올라야지 그게 거품이지. 저점 대비 이제 30, 40% 올랐는데 그게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10년도까지가 정보통신혁명, 뭐 인터넷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공지능의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초기다. 그렇죠. 이제 초기죠. 예. 초기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우리가 나온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체가 있다. 예, 실체가 있고 지금도 놀라고 있잖아요, 또요. 아, 그다음 그때보다 지금 모든 게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걸 현실화하고 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옛날 닷컴버블의 가장 큰 거는 그 인터넷으로 인한 뭐 이런 기업이 그 기대감의 증시가 막 올랐는데 네.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발표한 거에 비해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네. 그때 뭐 AOL 미국의 큰 거기 맞아요. 인터넷 기업이 네. 걔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막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줘서 다 이제 흐지부지 됐던 그런 게 닷컴버블의 시초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예. 그 보통 뭐 실체가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바이오 기업하고 많이 대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실체가 없이 막 좀 거품, 막 일상 이상 이렇게만 돼도 막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건 반대되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예. 당연히 그
인공지능은 우리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그 보고서 쓰는 것도 맞아요. 기사 하나 쓰는 것도 사람이 막 10시간씩 할 거를 음, 한 5초 만에 뚝딱 하고 기사도 써주고 그림도 보고서 그리고.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맞아요. 이거는 전혀 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품 논란하고는 좀 그건 좀 너무 좀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네. 하면은 이제 뭐 빅테크도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주가 상승하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예. 그럼 엔비디아 지금 보니까 막 퍼가 200이 넘더라고요. 아니 조금 조정받아서 아무튼 200 정도인데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 예. 이게요. 이 퍼는 과거 유물이에요. 네. 더 이상 퍼 가지고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건 이제 가지 투자인 시대 이제 2000년 이전에 네. 주식할 때 그때는 뭐 저퍼주나 저PBR주가 네.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 투자의 시대거든요. 어. 저평가된 주식은 없다라는 게 제 논리 제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계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졌고 시장 감시 기구도 엄격해졌고 인터넷이 실시간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즉시 반영되는 거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매출액이 예상된 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형성한 건데 얘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늘어날 건데 아직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PER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과거의 그 가치 투자에 맞는 기준이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늘어날 텐데. 네. 예, 어차피 매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니까. 네. 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탑1 애들은 많은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메타라든지 다 인공지능 하려고 투자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익은 누가 다 먹어요? 엔비디아가 먹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 PR 갖고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사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또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그 CPU에 네. 옆에 이제 붙는 HBM 반도체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먼저 HBM 반도체가 우리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네. HBM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개의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은 제품이거든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초고용량 메모리를 말합니다. 원래 그래픽 작업 처리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제 SK하이닉스는 스스로 고객들의 피드백에서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전체 D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HBM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량 고성능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신 제품인 HBM3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 HBM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AMD하고 SK하이닉스가 2008년부터 협업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좀 뜬금없지 않는 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3년에 반도체 업계 표준 기구인 JDEC 컨소시엄에서 이 사양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HBM1 2016년에 HBM2 2021년에 HBM3 표준이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한 이제 신기루가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많이 늦었죠. 네. 이 HBM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HBM3는 이제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가 819GB로 1초에 풀 HD급 영화 163편을 전송할 수 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 풀 HD급 영화 한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이게 평가 기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163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처리 자체가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고용량이니까 당연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하려면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까지 도출하려면 고성능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최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일단 시장에서는 네. 반도체 가격 인하도 저점을 찍었고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3분기 이제 영업 실적은 예상은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 원보다 크게 개선된 3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해요. 3분기 영업이익이. 네. D램은 이제 출하량하고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하면서 적자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507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3분기 영업 손실이 약 2조 2,6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줄었네요. 예상이니까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최저점에 비하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직전 고점 대비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디램 가격도 상승할 거고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수혜주로 이제 그 벤더 업체를 얘기하자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HBM 생산에 필요한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로 수혜주로 이미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역시 HBM을 높이는 기술인 TSV 실리콘 감통 전극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는데 최근 급등 후 이제 눌림 중인데 분할로 매수하면 이 종목은 향후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부장은 먼저 좀 간 거네요, 많이. 한미반도체나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먼저 간 거네요, 급등한 거네요. 예, 이게 이제 HBM 반도체 수혜주로 꼽혀서 먼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갈 길이 멀다. 예,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회복 속인 거죠. 그다음에 그 시장 그 반도체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중요한 업체들도 다 이번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4분기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갈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맨 첨단에 서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아가도 길게 보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오래 가지고 그거는 네. 2030년까지 그냥 강투. 2030년이요? 예. 와. 그건 이제 2030년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군에 속하죠. 그 정도예요. 예. 네.